기피하는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3월 28일 목요일 순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 오는 아침이고요. 서울 시내버스, 서울 기준으로 시내버스 파업이 지금 있어서 아마 지하철이 굉장히 많이 좀 붐빌 것 같고요. 또 차도 좀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아마 서두르시는 게 늦지 않는 출근을 위해서 현명한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시내버스 노동자분들은, 운전자분들은 임금 이상률과 관련해서 사측과 계속 결렬이 좀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파업 중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순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3, 경제뉴스 세 가지 요약해서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은요, 우리 3프로의 베테랑 기자들이 각 분야에 취재했던 내용들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서 어떤 이슈들이 좀 있었는지 또 왜 이 문제가 발생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등등을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비가 좀 내렸으니까 날씨가 좀 따뜻해질라나요? 가을비는 비 내린 다음에 훅 추워지고 예. 봄비는 비 내리고 나면 점점 따뜻해지죠. 예, 그리고 또 이러고 나면 또 바로 또 여름 오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벌써요? 들고요. 보통 이게 날씨가 봄이 좀 워낙 짧아졌잖아요. 겨울, 봄, 여름 이렇게 이제 가죠. 네. 봄 잠깐 지나갔나요 지금? 봄이 요즘 뭐 그래도 꽃은 또 피겠죠. 벚꽃 피고 개나리는 지금 좀 핀 것 같고. 네, 좀 핀 것 같습니다. 벚꽃은 어떻게 지역별로 좀 날짜들이 이게 쭉 올라오잖아요. 예. 서울은 한 이번 주는 조금 안 될 것 같고 다음 주쯤 필까요? 뭐 필 것 같습니다. 목련이나 이런 건 조금 핀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너무 예. 이 숫자에 매몰되면서 도대체 꽃이 언제 피는지 예. 그런 거를 잊고 사는 거 아닌가? 뭐 이게 꽃 아닙니까? 다우존스가 지금 1.22%가 올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활짝 피었습니다. 활짝 만개해버렸네요. 네, 아유. 나스닥 지수도 0.51% 올랐고요. 네. S&P 500도 0.86% 올랐어요. S&P 500은 종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을 했습니다. 아하. 이게 장이 고점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들이 좀 많긴 하지만 여전히 증시는 탄탄한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은 특별히 매크로적으로 할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전반적으로 좀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보일 것이다라는 점에서 크게 의견이 없고,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리스크가 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물론 리스크라는 거는 뭔가 좀 분위기가 안 좋으면 그때 이것저것 얘기 나오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그렇게 좀 기대치들이 좀 괜찮아서 연준이 이미 금리도 3번이나 인하를 한다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주식별로 해서 호재 있는 것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호재가 있는 주식은 이름 뭐라고 불러야 돼?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주가 트럼프의 14%. SNS 거기가 난리라면서요. 네, 주가 14% 올랐습니다. 참 트럼프도 대단합니다, 진짜.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니 대통령 후보를 했다 갑자기 사업을 해갖고 또 그게 상장했죠. 예. 자, 이거야말로 진정한 정치 테마주 아니겠습니까? 진짜 정치 테마주네. 그 정도 되면. 이 정도 돼야 진짜 정치 테마주죠. 근데 요즘에 정치 테마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정치 테마주로 주가 많이 올랐던 회사들 대주주가 주식 팔고 좀 요새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 그러니까 요즘 어떤 정치인 화제되고 하면 그냥 바로 상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대주주들도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네. 정치 테마주 올랐을 때 그냥 팔아버리면 된다라는 거를 수년간의 정치 테마주를 바라보면서 네.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건 아니고요. 마을 버스는 일단 다니고요. 광역 버스는 아마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 버스 위주로 지금 다니지 않는 걸로 지금까지는 보도상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런 뉴스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뉴스요? 옐런 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중국에 경고를 했습니다. 네. 중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과잉이 세계를 왜곡하고 있다.
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 과잉이 예. 전 세계 지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달에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어제 전해졌어요. 네네. 그리고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옐런 장관이 했던 얘기는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산업 그리고 배터리가 전 세계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태양광 모듈 업체 써니바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태양광 모듈 업체예요. 미국의 태양광 모듈 업체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도 놀랍죠. 거기서 이게 어떤 패턴이냐면 중국이 정부가 확 지원을 해가지고 네. 중국에서 막 너도 나도 보조금을 따먹겠다고 막 다 달라붙어요. 근데 그러고 나면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네. 외국에다 그냥 막 버리는 겁니다. 싸게. 그럼 외국에 있는 업체들이 망해요. 네. 그러면 그냥 중국이 판을 다 쥐도해버리는 중국의 과잉 생산이 국제 가격과 생산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건 맞지. 예, 써니바라는 회사가 네. 원래 중국에 있는 태양광 모듈 회사인데 네. 2017년에 망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IRA 보조금 지원받고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났어요. 예, 약간 상징성이 있는 회사인 거죠. 네. 그래서 옐런 장관이 과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서 중국 정부가 과잉 투자와 과잉 생산을 주도해 왔는데 네. 그리고서 지금 이 같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쪽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우려는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흥 시장에서도 빈번하게 듣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러면서도 보복 조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복 조치를 지금 뭐 준비하거나 이건 아니다. 그리고서 중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 이제 다음 달에 가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유사한 우려를 보고 있지만 보복 문제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게 건설적인 일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 해석을 하기로는 네. 대선 앞두고 이렇게 중국을 때리는 거가 좋을까? 아니면 중국과 뭔가를 풀어가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중 관계를 관리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네.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비판적인 목소리는 계속적으로 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 조치는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와중에 중국은 지금 IRA 보조금을 문제 삼아서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미국을. 중국이 예. 미국을 제소를 했어요. 예, IRA는 WTO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이다. 하긴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죠, 그죠? 해석하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보조금 맞죠. 너무 그럴 수 있나요? 네, 당연히. 맞는데 네. 이거를 제소한 세계무역기구라는 데가 지금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WTO? 예, 예. 여기에 그 아. 이사 구성이라든지 이게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판사가 없는 재판부에다가 이제 뭐 재판을 요청한다거나 뭐 이런 거죠. WTO가 옛날에 우리 막 90년대 이때는 막 가트 엄청 무서웠죠. 뭐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었나요? 뭐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 우루과이 라운드 뭐 이런 게 한참 이제 90년대 중반 요쯤 막 이슈가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트 없어지고 이제 WTO로 간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WTO도 이제는 제대로 이사선임도 못하고 제대로 된 활동 못하고 뭐 새로운 어떤 또 무역 질서나 어떤 기구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그러면 아니요, 없을 겁니다. 아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네. 뉴스룸에서 잠깐 얘기 드렸는데 네. 그쪽 업무를 하시는 네.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그때 그 통상 같은 거 협상을 하러 가보면은 이제 앞에 USTR이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무역 관련해서 자유무역 해가지고 뭐 하는 데들 막 때리고 막 그런 애들 네네네네. USTR인데 여기가 진짜 무서웠고 저기 네. 구석에서 자고 있는 애 이렇게 깨워보면은 미국 상무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USTR 뭐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자기들이 하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 오히려 상무부, 산업정책을 쓰고 있는 상무부가 요새는 또 전면에 나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미국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영향을 좀 주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 그 1954년에 벨연구소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지금은 거의 절대적으로 중국이 태양광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거쳐가지고 그냥 관세를 그냥 왕창 때려버렸어요,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동남아를 해서 우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택가리라 그러죠. 표지가리. 택가리. 예, 예. 그래가지고 동남아로 넘겨가지고 표지가리 해가지고 미국에다 수출을 해요.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보고서 야 저거 조사해 예. 그랬어요. 그리고서 상무부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조사도 안 끝났는데 거기 제재 유예해 그랬어요. 조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예. 그래갖고 2년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서 조치가 나왔어요. 네. 니네 8개 중에 5개는 우회가 맞는 것 같아. 야 너네 뭐 여기다 매길 거야, 제재할 거야.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유예를 했죠. 예. 그리고서 그게 유예가 마무리가 되는 게 올해 6월이라고 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회하는 애들도 관세를 맞아야 되죠. 네. 그런데 그 2년간 유예를 하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네. 그럼 중국의 그 트리나 솔라가 중국의 패널 공장, 태양광 패널 공장을 지난해 11월에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트리나 솔라가 작년에만 미국에다 공장 짓기로 한 5번째 태양광 업체입니다. 미국의 공장 짓기로 한. 예. 네. 1월에 JA 솔라가 짓기로 했고, 예. 3월에 이게 제일 큰 회사인데 론지 솔라가 짓기로 했고, 3월에 진코 솔라가 짓기로 했고, 6월에 카나디안 솔라가 짓기로 했고, 11월에 트리나 솔라가 짓기로 했어요. 회사 이름들이 다 솔라예요? 태양광 회사들이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똑같이 다 솔라인가? 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을 지으면 이미 들어와서 중국 애들이 그거 다 만들고 있을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CATL이 포드하고 뭐 협력한다 그랬을 때 엄청 비판하고 못 들어오게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태양광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조금만 관심을 안 가져도 이미 중국 회사들이 다 들어와서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있다. 네네네.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결국은 태양광을 못 막은 거잖아요. 네네. 요런 걸 볼 때 그 미국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사실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와서 일자리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거를 거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숭숭 뚫리게 막 들어오고 있는 거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 어차피 못 막을 거라도 말이라도 좀 시원하게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말만 이렇게 뭐 과잉 생산이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별로 이제 액션을 하는데 별로 티가 안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뭔가 액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은 그냥 시원하게 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럼 누구를 더 지지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태양광 업체들도 진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뭐 미국에서 뭐 그런 거 하라 그래가지고 가서 공장 졌잖아요. 네. 그러면 중국을 좀 견제해 주나 싶었는데 그냥 미국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옐런 장관의 그 다음 방중이 그렇게까지 뭐 말은 세게 하는 척 하고 있지만 네. 과연 그렇게 세게 나올까에 대해서는 약간 미국 언론에서도 좀 회의적이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지만 잘 모르는 이름이 하나 있는데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담금? 예, 부담금. 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18개 부담금을 폐지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부담금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극장에 영화표를 샀는데 거기 껴 있어요. 나라에서 받아가는 건데. 작은 글씨로 막 써있는 그런 애들 얘기하시는 거구나. 예, 그렇게 받아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그 자동차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예. 거기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세금이잖아요. 세금인데 세금이라고 부르지 않는 세금. 예를 들어 홍길동 세금. 예, 여권을 발급받으면 냅니다. 뭐 내죠? 거기도 부담금이 있고 출국할 때도 냅니다. 그래요? 정기요금에도 들어있고요. 네. 이게 요게 그 부담금이라는 거를 저는 저 정부 출입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부담금이라는 게 그 정부 예산하고 조금 달라요, 성격이. 부담금은 요런 일을 하는데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공익적인 일을 할 때 여기에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이걸 떼어가지고 요 공익적인 사업을 하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세금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걷어서 그다음에 나라에서 필요한 걸 이제 잘 배분해가 거기 나눠주면 되는 건데 요건 이제 특수하게 어떤 목적이 있는 거고 그 사업에 한해서 그래서 그 사업을 이용하는 누군가에게 걷어서 그 사업에 어떤 부분에 쓰자
예. 완전히 특수 목적세 비슷한 이런 건가 보군요. 그러니까 그게 성격은 그렇게 이름은 붙여놨는데 네. 실질은 뭐냐면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란 일은 나라가 돈 걷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나라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상권 분립이 돼 있으니까 네. 정부가 이제 예산을 받아갖고 정부 국민들로부터 뭐를 걷어서 이거를 공적인 목적으로 쓰려면은 국회 심사를 비롯해서 굉장히 깐깐한 심사들을 받아야 돼요. 네네네네. 근데 부담금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받아서 쓸 수 있는데 좀 누수가 되는 성격들이 좀 있다라는 비판을 항상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입법할 필요도 없는 거고 이건 그냥 입법은 돼 있죠. 입법은 돼 법은 있어요? 돼 있는데 네. 예산 통제를 안 받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돈을 걷는 부처의 자의성이 굉장히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부담금을 많이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 폐지되는 것들 내용들을 보면은 네. 뭐 연초 경작 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이게 담배 관련한 거죠. 네. 학교용지 부담금 이런 거는 재개발 같은 거 하게 되면 학교용지 하려고 교육부가 걷는 거. 뭐 출국 납부금, 출국할 때 내는 돈. 근데 요런 돈들이 뭐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게 잘 몰라요. 왜 내는지 뭐 어디서 쓰이는지를 잘 모르는데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 납부금 4,000원 인하하고 14세가 원래 지금은 2세인데 12세까지 면제를 확대해서 가족 여행의 부담을 경감하겠다. 영화관의 입장권을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되게 심플하게 얘기를 해요. 네. 이게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하면 그냥 예산으로 해라. 그리고 그렇지, 사실. 부담금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세금으로 걷어라. 네. 뭐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제교류 기여금 여권을 내는데 우리가 세금을 냈으면 그걸 어디다 쓰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권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얘기는 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뭐 요런 거 있습니다. 문화교류 협력 사업 해가지고 한국과와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데 여기에 뭐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뭐 큐레이터 직원, 한국어를 하는 큐레이터 직원을 설치하는 이거를 우리가 여권 낼 때 이분들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아. 해외에 한국어 학당들 개설하는 대학들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꼭 이런 거 없고 하면 무슨 문화원 같은 것도 있고 한국학진흥 한국 전문가 양성하는 요거를 네. 우리가 여권을 발급하면서 그 돈을 낸 거예요. 그런데 쓰시라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기준금리 3.84%면 금리가 좀 낮죠. 네. 요거 하게 되면은 호텔 같은 거 지을 때 네. 5년어치 7년 분할 상환으로 해가지고 네. 뭐 하는 뭐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텔 지을 때? 예,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뭐 이런 거 지을 때. 이게 3.84%면 금리가 굉장히 낮죠. 네. 여기 중소기업이나 0.75%포인트 금리 인하해주는 네. 그리고 뭐 관광 호텔, 뉴스 호텔 예. 이런 거 할 때 금융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요 돈을 저희가 낸 겁니다. 그 돈을 왜 우리가 내? 관광산업 지불 관광진흥개발 기금인데 사업을, 네. 이게 아까 그 출국 납부금 그런 거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우리가 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 필요한 데 써야죠, 당연히. 필요한 데 써야 되고 필요한 돈은 또 뭐 세금 등을 통해서 걷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거치니까 근데 사실 호텔 짓는데 금리 네. 싸게 해주는 돈을 동의하십니까? 그거는 저는 이제 동의는 안 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진짜 동의를 받았느냐라는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줄이겠다라는 건 좀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럼 이거를 그냥 줄이면 끝이냐라는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우리가 뭐죠? 그 자동차 보험 냈을 때 네네. 거기서 돈 뜯어가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네. 뜯어간다고 표현하니까 좀 부정적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네. 그런 뺑소니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럼 원래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 당했을 때 그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로부터 돈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받아야죠. 뺑소니는 어떡합니까? 아, 그 범죄 피해 그러니까 범죄 저지른 놈은 못 잡고 그쵸. 그때는 뭐 피해자에 대해서 국가가 일단 먼저 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건보료에 들어가 있는 부담금이에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족 지원 관련해서 네. 뭐 직업을 소개해 준다거나 피부양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느끼기에 좀 필요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런 건 세금으로 해야지. 그렇죠. 예. 세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부담금을 여기가 바로 없앤 건 아니지만 예. 이런 식으로 이용되는 부담금을 줄였을 때 예. 이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 그 사업들의 공익적 목적을 누가 봐도 저건 공감이 가라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할지까지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싶었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네. 그 부담금에 대한 제도를 좀 개선을 해가지고 네. 국민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큰 방향성에서는 동의한다.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부담금으로 통해서 사용하고 있던 공익 사업이 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라면은 여기서 뭐 예산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부분까지 함께 나와줬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까지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1순위로 투자하는 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런 알짜 기업이 있었어? 이 알짜 기업이 너무 싸. 남들이 몰라서. 네. 진짜 이거는 주가 대비해서 제일 싼 기업. 정프로님 혹시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십니까? 진짜 싼 기업이요? 예. 제가 전문가 뭐 10명을 요 분야 전문가 10명을 취재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았던 기업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사조 아닌가, 사조? 사조도 꽤 좋죠. 근데 뭐 우리 한번 시청자분들도 한 번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왔군요 제목이. 태광산업입니다. 태광. 예. 태광산업은 예. 현금성 자산만 한 1조 4천억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시가총액은 뭐 다 해야 한 1조? 근데 연간 이익은 작년에는 좀 화학이 별로 안 좋아서 좀 적자가 났는데 예. 연간 기본 한 3천억 정도는 버는 회사입니다. 3천억을 1년에 벌어요. 예. 근데 시총은 1조. 시총이 1조. PBR 0.15배. 0.15. 예. 아따. 싸다. 싼 이유가 있겠지 뭐. 그리고서 요 회사를 딱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은 딱 씩 웃고 맙니다, 다들. 왜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싸지 않습니까? 싸요. 그리고 뭐 제일 싼 기업 뽑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할 때 저평가 기업을 찾아라 하잖아요. 네. 그럼 소팅해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건 항상 태광산업이에요. 그 정도예요? 그러면 일단 삭제하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예. 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가장 많은 회사. 이 회사가? 예전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아니고 경제개혁연대 소장할 때부터 예전 그 옛날 장하성 펀드가 기업 지배 구조를 얘기했던 그 시절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회사가 태광산업입니다. 이 태광산업은 그 굉장히 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네. 여기가 이제 그 1세대 섬유 쪽 거의 한 67년에 아크릴 섬유부터 해가지고 스판덱스 이런 부분에서 1세대로 했었고 여기에 그 섬유 폴리에스테르의 전 단계인 텔레프탈산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좀 경쟁력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좀 계열사들도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 많고 흥국화재, 흥국생명 거기에 뭐 문화상품권 하는 데들도 있고 되게 좋은 회사인데 여기가 혹시 동국대 앞에 있는 거긴가요? 동국대 쪽에 있는. 네, 맞아요. 거기에요. 네. 누구한테 들었지? 그 회사를 갔는데 이거 뭐 몇 년 전 얘기일 겁니다. 김프로 형이 얘기해줬던가? 한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틀더라는 거예요. 그 선풍기가 위에서 돌아가고 있대. 그래도 뭐 한 2010몇 년 뭐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한여름 이렇게 일을 하나? 막 사람들 막 땀 뻘뻘 흘려서 막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점심 시간쯤 되면 등을 다 끈대. 그리고 전등을 다 끄고 뭔가 이렇게 낮인데 어두컴컴해 뭔지 회사 했던 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아주 굉장히 절약하는 회사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상장사인데 여기에 그냥 뭐 진짜 뭐 계열사 지원이라든지 뭐 대주주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고 주주 환원도 안 하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계열사들 지원하는데 상장사가 이용되고 주주들의 목소리를 좀 안 듣고 그런 회사다 보니까 여기에 주요하게 붙어있는 운용사 중에 하나가 트러스톤 자산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지간한 행동주의 펀드들이 트러스톤 자산운용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놀립니다.
니는 뭐 보고 되도 않는 일을 하고 있냐 뭐 이런 네. 건데 네. 와 이번에 주주총회 때 그 주주들이 제안했던 이사들을 막 봤는데 처음 봤어요 이런 모습 태광산업이 이런 거 하는 거. 예. 여기에 지금 그 사회이사로 지목되신 분이 안효성 회계법인 세종상무하고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님이 이번에 사회이사로 주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데 내일 주총회 합니다. 이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분이 이제 김우진 교수라는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저희 안건에서도 좀 한번 모셨던 분이에요. 여기도 굉장히 좀 강경한 거버넌스 전문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그 네. 이재용 뭐 한 해 만에 그 지적하는 일 그것도 하고 음. 국민연금 투자정책 전문위원 그러니까 연금 통해서 이거 뭐 똑바로 안 한다고 해서 막 지적하고 뭐 이런 일 하는 분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분을 사회이사 감사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항상 계열사 지원이라든지 뭐 주주환원 비읍이라든지 이런 걸로 매번 지적받던 회사인데 네. 그거를 정말 우리나라 그 거버넌스 쪽에서도 좀 강경한 쪽에 있는 분을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겠다. 주주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였고요. 네. 그리고서 여기서 또 이제 그동안 뭐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도 진짜 뭐 안 받아들이고 꽤 지분율이 꽤 높은 트러스트 자산운용도 여기 대주주 지분율도 높아서 나머지 주주들 의견 그냥 귀닫아 버려도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이제 트러스톤 같은 경우도 맨날 싸웠는데 네. 트러스톤하고 얘기를 했던 게 부분 뭐가 있었냐면은 배당이라든지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부분은 이제 점진적으로 하더라도 미래 신산업 분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번 돈을 그냥 묵히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 회사는 아니, 그러니까 어느 회사나 이거를 쓸 일 없으면 주주들한테 돌려주든지 아니 신사업 투자하든지 신사업 투자를 해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든지 네. 요걸 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아라미드 이것도 신소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도 그냥 기업이 독단적으로 한 게 아니라 여기 나머지 주주인 트러스트 자산운용을 비롯한 나머지 주주들하고 같이 얘기를 네. 해서 우리는 지금 그럼 우리 신사업에 한번 같이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LG화학과의 합작사 설립을 했던 아라미드 증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진짜 여기 진짜 킹왕짱이거든요. 그 거버넌스 쪽에서는 1순위로 꼽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진짜 이 변화가 0.15배가 진짜 저평가인 0.3배만 돼도 주가가 더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밸류업의 그 바람이 정말 이 상징성이 있는 태광산업을 변화시킬지를 좀 관심을 가지고 네.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정도까지 할 정도면 굳이 상장을 왜 하셨지?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그래요? 네, 상장을 왜 했지라고 했을 때 맨날 나오는 회사. 맨날 나오는 회사.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지금 뭐 진짜로 막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까지야 뭐 제가 다 일일이 체크 못 하겠습니다만 확실히 분위기는 좀 바뀌어가는 것 같고 주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진짜 바뀌든 아니면 조금이라도 바뀌는 척이라도 하든 신용이라도 내든 그 분위기는 확실히 좀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예. 네, 자 태광산업의 변신 뭐 이야기까지 오늘 전해드렸고요. 뉴스3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저기 또 나오네요. 상여금으로 김치 준 회사 아니냐. 진짜요? 와, 여기는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절약하는 이미지의 그런 회사인 모양이군요.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때 그 김치도 계열사가 만든 겁니다. 계열사에 김치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도 태광산업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네. 그동안 좀 안 좋았던 일에 대해서는 좀 생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